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의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국내외 자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 같은 숙박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을 사전에 분양해 수익을 챙기면서 부동산 개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왜 제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숙박시설에 집중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경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CNC 국토개발 행정연구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다양한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숙박시설이 모자라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과열 경쟁으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주도 내 숙박시설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경실 본부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관광객이 2008년도에 약 580만 명 정도 왔는데 좀 최근 5년간 13.3%가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1,085만 명이 내도를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3%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동률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0% 이제 가동률이 되면서 우리가 분석하기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약 66%가 숙박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국인이 약 39%가 관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200실에서 한 3,700 이렇게 시즌별로 부족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 한국관광문화원 여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연구를 한 거 보면 여기는 뭐 한 4,500실 이상 이렇게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객실 승인율이 최근 2012, 2013 여기에서 한 11% 이상 이렇게 급증을 하는 현상을 보여서 도민들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제 객실 중심의 관광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그 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 조정 능력이 발동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1, 4분기는 보면 지난해 대비 한 45% 이렇게 객실 신청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정 능력이 이제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도 객실 중심의 관광 개발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분야는 그 양측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조정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백승주 수장께서는 최근의 숙박시설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그 고경실 실장님께서 행정적 측면에서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뭐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주로 정부는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가 접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해 5월 달에 그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좀 남아도는 걸로 지금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과다 경쟁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제도의 어떤 개선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그 소식을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뭐 주된 골자는 뭐 이 그 숙박시설의 총량제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 뭐 핵심 사항으로 제가 알려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과연 1년 사이에 이런 수급상의 변동이 급변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언론이 좀 약간의 좀 보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의 좀 의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그렇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이제 주로 거대 중국 자본 등이 이제 뭐 예컨대 신화 역사공원이라든지 복합 리조트 형태로다가 해서 여러 가지 그 관광객이 어떤 수요에 부응해서 부대 시설을 갖춘 이런 숙박 시설이 뭐 건설될 가능성이 최근에 그 지역 언론 보도에 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래 본다면 게다가 이제
뭐 중국 자본도 그렇고 여타 국내 자본의 경우도 이 수요의 이런 행정의 수요 예측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뭐 어떻든 간에 1년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현재도 그다음에 조만간에도 이 과다 경쟁의 문제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만약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안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고경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의 어떤 입도의 어떤 그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나름대로 지역 경쟁의 지역 경제 상황에 좀 몇 가지 점에서는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예.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고경실 본부장께서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1,000실에서 한 3,700실까지 많으면 이렇게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조정 능력이 이제 그 작동이 되면서 그 최근에는 올 들어서는 좀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백승주 수장께서는 과다 경쟁이 우려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장성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 2012년 하반기에 그 시행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이 뭐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이 틈을 타서 승인 계획을 받자 숙박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시적인 특혜 혜택이 특히 도심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봐서 용도 지역별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는 이런 혜택, 특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기회를 틈타야 된다는 생각은 뭐 수급에 관계없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근에 있어서 이른바 분양형이라든지 또는 그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든지 해서 수익형 호텔에 관한 그런 그 새로운 사조가 붐을 이루어서 개인이 각자의 적은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 되기 때문에 수급 관계에 필요 없이 갈 곳 모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여기에 몰려 있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도심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어촌 일대 도로변에서도 무인텔이라든지 혹은 중대형 이른바 유사한 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이 넘쳐나고 있어서 과잉 공급이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은 일정 지역에 있어서 제주도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지역에 과잉 집중되고 있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역 간 불균형성도 있고, 특히 현재로서 공급에 많다고 하는 가장 큰 저는 주된 원인은 이에 충분할 수 있는 관련된 종사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고 확보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흉물스러운 건물의 것만 많이 남아있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 시장 자율 형편에 맞지 않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틈을 타서 이제 호텔 쪽, 숙박시설 쪽에 투자하려는 그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용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글쎄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그 관광객 지금 숫자가 좀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광 숙박시설의 좀 그 증가 속도는 지금 관광객 증가 속도보다 지금 몇 곱절 이상 지금 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제주도가 발표한 그 관광 숙박시설 사업계획 그 승인 물량을 보더라도 2011년도 같은 경우 1,700여 실이었는데 2012년 그 6,600여 실 정도 됩니다. 거의 한 그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7,500여 실이 지금 물량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2011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건데, 방금 지금 이 고경실 본부장님이 올해 1분기 그 물량이 작년 대비 45%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이 너무 엄청나게 지금 이 신청이 많이 됐고 허가가 많이 돼서 이 통계적으로는 지금 감소로 보이지만은 올해 지금 1분기 그 승인 물량만 보더라도 1,222실이거든요. 이거는 2011년도 1년 전체 그 물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드림타워도 지금
콘도만 이 1,200실 지금 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 신화약소공원도 지금 5,000실 가까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한데 이런 규모라면은 지난해 이 수준의 지금 버금가는 또 이 물량이 또 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 그 충분히 지금 공급 과잉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런 그 관광 산업 정책에 있어서 어떤 양적인 성장에 대한 비판들이 있으면서 질적인 변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변화를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질적인 정책 변화가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뭐 국내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제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관광 수요가 축소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에 이 발생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이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이게 이 과잉된 숙박시설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 이 악영향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가 좀 이 수요 관리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이 지금 뭐 시장 조정 능력이 발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작년 대비로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통계 추이 최근 몇 년간의 이런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는 좀 남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 본부장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의 언급한다면 아까 악영향 끼친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게 적정해서 또 추가로 설치하도록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복합 리조트 형태로 다 해가지고 거대 규모로 다수의 그 숙박 시설을 갖춘 이런 시설들이 양산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뭐 현재적 측면에서 대형 뭐 이 중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라든지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수형의 숙박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도 전역에 있는 소위 그 4만 3천여 명의 그 자영 영세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숙박이나 음식점 뭐 그다음에 이런 하는 분들의 어떤 그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 거대 그 복합 시설이라든지 면세점에서 모든 이 관광에 따른 부수적인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어떤 그 영세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우려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 교수님 백승주 수장님 말씀은 대규모 사업자들이 네.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중소형, 소규모 이런 자영업 숙박시설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그 우려되는 문제점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고경실 본부장께서 지금 이용호 사무국장이 2011년 이후에 숙박시설 전체 어떤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국장님께서 뭐 지적하는 게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질적으로 좀 높은 소득이 많아지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전에는 양적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사람까지 다 통계로 받으면서 관광객 수가 늘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콘도를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이유는 가족형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관광객들이 계층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숙박시설이 다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민박에서부터 중소형 호텔에서부터 대규모 리조트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양성 있는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돼야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70년대 중문단지를 개발할 때 신라호텔, 롯데호텔 뭐 이런 하와이어트 이런 고급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뭐 한 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인프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눈에 보이고 흘러가는 그러한 추세만을 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정책적인 일을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혹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일부는 도산하고 일부는 뭐 살고 이런 불균형성이 있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측면도 고민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백 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투자진흥지구의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숙박제도를 덜 반영해 나가는 이런 제도는 반영할 시점이 언젠가 이런 타이밍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센티브 정책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앞으로 숙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용량으로 봐서 미래 그 관광객 증가 추세와 우리가 마케팅 시장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숙박의 어떤 그 인허가 문제를 조절해 나가는 것도 저희 도의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물론 뭐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균형도 이루어지겠지만 인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콘도 때문에 투자 이민지 때문에 뭐 콘도가 더 많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그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숙박 시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러한 접점을 잘 조율하면서 이런 숙박 수요 정책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급격하게 중국 관광객이 123%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숙박할 데가 없다. 잠잘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제주 관광에 또 다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책임지고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려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관광 개발에 투자하는 외부 자본의 경우 최근 공통적으로 이 숙박시설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서는 신화의 역사공원이 이 단적인 사례인데 용적률도 낮추고 숙박시설 규모도 크게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숙 교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 신화공원의 그 의의를 살리는 데 투자자를 찾지 못하다가 그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용적률이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16%를 했고 사업자는 25% 하다가 근간에 23%까지 용적률을 높여줬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 부담해야 될 사업의 실수가 뭐 4,850실 이 정도로 너무 큰 숙박시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숙박시설의 변경에 관한 것은 외자유치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면 아까 백승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지배적인 기업가 사업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시장의 가격의 주도권, 이분들이 좀 경기가 나빠서 뭐 전체적으로 뭐 이 가격을 낮춘다면 나머지 중하위 그룹에 있는 기업들도 다 가격을 낮춰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있는 최고 가격의 수준을 언제나 유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종전에 가졌던 말하고 제주도의 최고가는 어떤 특정 기업에 아무런 논란이 없이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그 3분의 1 정도가 이른바 컨도미니엄인데요. 아까 우리 고경실 본부장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콘도미니엄하고 숙박은 형태를 틀립니다. 일반 호텔의 객실이 2인 내지 3인 정도의 숙박 수용 능력을 가졌다면 뭐 이 콘도는 24평형 기본을 생각하더라도 두 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서 6인 내지 8인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 능력에 관해서는 일반 호텔과 같이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간과된 나머지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런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해놨고 실수의 면적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현재껏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수에 관한 총 면적의 숙박 수용률과 용적률과 일치 그것을 어떻게 많이 하나의 객실을 크게 해서 여러 가족을 가족 휴양지로 넣을 수 있다든지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리고 심사 과정이나 이런데 뭐 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란에 차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오늘 토론 주제가 왜 제주에 들어오는 자본이 숙박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 단적인 사례가 이 신화 역사공원 지금 최근에 용적률도 완화하고 숙박시설 규모도 늘리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좀 풀어가고 있는데 이영웅 사무국장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숙박시설을 늘리게 해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신화역사공원은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러니까 제주 JDC의 그 핵심 사업입니다. 그냥 7도 선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주의 그 문화, 신화, 역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관광의 인프라 구축하고 또 이런 그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완성에 좀 이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 대규모 콘도 시설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대규모 카지노 사업까지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JDC가 왜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지금 존재 가치가 지금 상실된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 입장에서도 사실 이 어떤 투자 유치에만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크게 했던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또 사업 투자자의 어떤 요구에 그대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추세는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질적인 수준의 어떤 이 관광산업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관광객이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제주 지역에 영향력 파급 효과가 있고 제주 도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에 향상에 보탬이 되는지 그럼 이게 1,000만이 아니더라도 800만으로 줄어들어도 질적으로 이게 이 전환이 된다면은 그만큼의 효과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800실, 5,000실의 이 대규모 이 투자 그러니까 이런 콘도 시설이 확보가 한다면 결국 이게 아까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제주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자한테 투자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이지 결국 이 신화역사공원의 대규모 이 고자월지역 훼손하고 환경 훼손하고 중산간 경관 파괴하고 결국 이 이익은 뭐 고스란히 사업자한테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의 어떤 그 판단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공익실 본부장님, 지금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대규모 사업자가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에 이게 제주 관광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숙박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변질되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이? 그 대규모 뭐 투자자 와서 시장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저 관광객이 수학여행단에서부터 배낭여행객에서부터 이렇게 그 부유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한 거를 반영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신화역사공원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출범하면서 종합계획 1차 계획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16번 MOU가 무산될 정도로 이 우량 자본 있는 분이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좀 자본 운영이 가능한 분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아마 국제자유도시에 얘기가 돼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까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그 신화 역사라고 하는 한 50만 평, 40% 정도는 이번 개발 지역에 포함이 안 됐죠. 이거는 제주 신화 역사 공원을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이 용지는 쓰여질 겁니다. 50%.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게 관광 국제자유도를 완성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에 센토사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종전에는 이제 놀이기구 중심의 우리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융복합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문화를 가미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제주 문화를 소재로 한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걸 담아내면 저는 이제 그 사업자하고 면담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준다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고 자본을 유치하는 이유가 그냥 업자에게 이익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거기 현장에는
약 정규직 15,000명이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계획으로 발표한 거는 약 우리가 7,600명 정도를 그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매년마다 4,800명 정도 대학교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4,500씩을 주는 것은 이게 균형성도 안 맞고 이런 추세로 가면 제주도가 숙박으로 완전 뒤덮일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로 이분들이 그 집중적으로 원래 승인 나간 게 다 원래 숙박시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나간 순서대로 준공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준공일자에 나오는 객실수의 집계가 그 추세선이 관광객 성장률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느냐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관광객은 13.3%가 성장하고 있는데 객실률 추세는 7.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이 국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한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숙박시설은 앞으로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 크고 작은 투자는 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에 치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아요. 그렇지만 이런 큰 테마시설을 포함한 이런 리조트가 개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언제 한다 해놓고 뭐 수십 년 동안 이 신화역사공원 기다려야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수장께서는 지금 신화역사공원 용적률 완화하고 숙박시설 규모를 늘리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 앞에서 말씀해 계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이게 개발 행정이 신뢰관계를 도민과의 관계에서 좀 돈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법에 제시가 되고 있듯이 문화적 측면에서 개발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 돈 중심의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문화 창달을 위한 그다음에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게 종합계획에서 이게 제시가 됐는데 이게 약간의 좀 시행상에 있어서 어려움, 그다음에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라든지 다시 말해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예.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만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거든. 미래 세대에 과연 제주의 문화적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 발전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단적으로 이 제주도의 어떤 그 투자 유치 정책의 어떤 그 실패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란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여건 조성에 좀 약간의 시간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 그 당초의 목표대로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에 좀 추진이 있었으면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어렵게 조성된 토지에다가 그런 그 개발지에 외국 자본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외국 자본한테는 직간접적으로 이중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발 행정은 저는 뭐 약간의 학자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신뢰가 우선 존중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그 도민의 그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익이 현재든 미래에 있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자본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번 조치는 대단히 좀 고려의 여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구경실 본부장께서는 이게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16번이나 그동안 그 MOU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우량한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 투자자의 수익도 보장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지만 그에 따른 공급 과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자본들이 왜 이렇게 숙박시설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왜 숙박시설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수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요즘 외국인 자본이 투자한다지만 제주도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96.7%가 중국계 자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중국계 관광객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치에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제주 관광을 오더라도 뭐 인프라적으로 기본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잠자리와 그리고 먹을 것 이런 거에 관한 것이 가장 수익의 원천으로서 수익도 유지하면서 고객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가장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것이 돼서 예. 그 관광 우리가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별도로 그거에 관한 고객에 대해서 사전 분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죠. 예. 여기하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녹지그룹이 헬스케어 타운에서 이게 투자한 계획의 내용을 보면 객실 조성단 한 2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생각하면 중국 현지에서는 한 7억 정도의 말하자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고 처음 출시 초기에 그것이 모두 다 전액 소화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이런 인허가를 받게 되면 숙박시설 특히 휴양 콘도미니엄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사업상에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지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볼 때 현재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제주도에 전적으로 위촉된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이 관광 호텔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이런 지구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금삼첨화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거의 주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사업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된다. 황금말을 낳는 거위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웅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좀 비슷한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수요가 증가됐다는 게 지금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증가로 지금 이 객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수익 가능성들이 지금 이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숙박시설로 좀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토론회 초반에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2012년 7월에 시행된 그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규제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주차장이라든지 용적률 완화가 돼 있어서 이 특별법 시행 안에 내에 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진흥지구 이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 강화 이전에 또 이거 허가를 받으려는 또 이런 입장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외국 중국계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카지노 산업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뭐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다른 뭐 싱가포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중국계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계 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이 카지노 산업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신화역사공원도 지금 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춘 지금 이 5,000실에 가까운 지금 이 콘도 시설도 그거와 지금 연동이 분명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연동에 들어서고 있는 드림타워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지금 이 1,000실 이상의 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지노 시설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중국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좀 이 단순히 숙박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계된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어떤 이 손실, 이 도산
이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신중한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경실 본부장님,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최근 투자자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 이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뭐 아까 처음 우리 앵커께서 말씀 계셨는데 숙박시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돈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2006년까지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도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제주개발특별법을 해도 시원치 않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2006년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제가 한 7%, 8% 성장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좀 여행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주로 우리나라도 한 1,000만 명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아마 관광시설과 관련 특별법도 만들어서 하루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좀 증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정부 정책이 일환이었고 우리도 뭐 우리만 이 투자 이민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영종도라든가 뭐 평창이라든가 부산 경제특구라든가 여러 지역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비교적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우리만 지금 비교적 실적이 한 478명이 지금 체류 비자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각도를 좀 달리하면서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쪽에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콘도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콘도 짓는 게 보니까 콘도 하나 분양받는데 한 5억을 조금 초과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 투자 이민제를 봐서 이 콘도를 짓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신화역사공원의 그 5,000실 전부가 콘도가 지어지는 건 아니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6성급 호텔하고 4성급 호텔이 추가되면서 콘도는 약 1,900실 정도고 나머지가 호텔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관광객이 중국 경제가 조금 일어서면서 관광객이 이렇게 쏠리니까 사실 돈 될 것 같죠. 저 숙박시설을 하면. 예.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관광국장을 오래 했었는데 여행업계를 얘기를 해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분석하면 숙박시설 어느 정도는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인프라적으로. 우리가 중문 관광지가 없었으면 제주가 관광지로 그렇게 다른 지역과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무슨 광주라든가 이 지역하고 차별화가 됐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러한 몇 군데 우리가 굵직한 관광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앞서서 선진 관광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우리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잘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게. 한번 흩트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하강곡선을 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테마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만 관광객을 지속 가능하게 유치할 수 있고 콘도 중심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복합 리조트 단지인 경우에는 가족 중심의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고 그게 좀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에 대비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업계에서만 일반 우리 여행업계에서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 돈 있는 집단에서 관광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중국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는 차이나머니가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걸 거부할 거냐 무조건 안 된다 이럴 건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어떤 발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국장님이 조심히 좀 지키고 있는 환경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카지노 때문에 우리 도박 산업 때문에 우리 도민이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린다 뭐 이런 우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낼 것이냐에 우리 담론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담아내면 이런 에너지들은 좀 흡수할 건 좀 흡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제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리조트가 갖는 긍정적인 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 숙박시설을 지어서 먼저 분양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 이게 뭐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양 방식이 왜 최근에 이렇게 그 확산이 되고 있고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요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백승주 수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분양 후 개발 방식이 우리 아파트 분양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100년, 200년도 갈 수 있으니까 지향하는 그 사업 구조를 제주도정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예. 그렇다면 현재적 그 사업자 입장을 들어서 그분들이 투자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경우는 이게 본래의 어떤 그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취지에 좀 반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향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름으로써 우리 아파트 분양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그 분양권 전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서 1차지로 특혜 받는데 사업 조달을 제주도 전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약간의 어떤 그 위험한 탐욕스러운 농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대로 아쉬웠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되는 이런 그 선분양 방식은 이것은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설령 뭐 제주도민이 아닐지라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자본주의 논리상 당연하다고 본다면 특히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에서의 그런 선택권 보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이 그 선분양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이중 삼중의 어떤 그 특혜의 소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좀 아쉽지만은 엄격한 잣대로다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만약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뭐 도의회가 할 것이 있으면 도의회에서 그다음에 국회가 할 것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제주의 어떤 그 모양새를 위해서 좀 옳은 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수 교수께서는 이 선분양 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자금이라든지를 모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뭐 이게 선 분양해서 투자 자금을 일부 환수하고 후에 운영 기법을 갖는 것인데요. 이 뭐 분양을 해서 단 기업이 말하자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는 기업과 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기법상의 이익을 충분히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익을 운영 관리에서의 일정 부분을 준 다음에 운영각기 기법을 늘리는 방식을 취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른바 먹튀라고 그냥 자기가 있는 이점을 갖고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면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겨둔 채 그것이 사업이 되는지 신경을 안 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우리가 어려운 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 현재로 가서 거기에 완벽한 이런 투자를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유행의 주기도 그렇고 사업자로서 너무나도 위험이 큽니다. 자금 조달의 방식에 소액 주주들을 여러 명을 모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실제 구매를 이끌게 한다는 점에서는 선분양 방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에 있는 것이 과연 이 투기성으로 선분양을 해서 이들 기업이 책임을 안 질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숙박시설은 수익시설이고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웃에 테마공원을 짓는다든지 놀이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운영의 적자를 이 수익으로 카바를 하라는
벌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인데 너무나도 본원적인 그런 관광객 견인, 수요, 체류 일정, 연장 시설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숙박시설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과거의 제주도의 40년 동안의 제주 관광개발의 역사도 중문단지의 예를 보듯이 숙박시설만 도배를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박시설에서는 그 계약 조건이 시설의 환수까지를 포함해서 그러한 그 놀이시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한다는 조건이 엄격히 붙어야만이 투기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자칫 이게 분양만 해놓고 그 사업 계획에 제시한 뭐 부대 시설 같은 아주 필요한 시설들은 짓지 않고 먹튀하는 이런 어떤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이게 지금 흔히도 제주 도민들도 지금 뭐 길 가다가 보면 현수막 걸어놓고 수익률 11% 뭐 이렇게 보장해가지고 지금 이미 광고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자체가 이 투자하라는 얘기고 지금 뭐 금리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 11% 광고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이 뭐 유혹하는 내용 문구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견본 하우스 만들어 놓고 지금 개발 좀 투자자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 자체가 좀 투기성으로 좀 이미 변질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그 선분양의 어떤 방식 자체가 지금 공급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개발 사업자, 투자자 중심인데 그거는 개별 어떤 이 사업 투자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완성된 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투자해낸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 공사 과정에서 뭐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먹튀라든지 아니면 도산의 우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런 그 공급 과잉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도 이런 경쟁 과도로 인한 어떤 그 부도의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들의 어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선분양 방식은 여러모로 좀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 그리고 문제점이 더 크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정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영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이제 지적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도 그 선분양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인허가를 주면 우리가 지금 콘도만을 짓고 숙박시설만을 짓는 분들은 우리가 돈의 향토 뭐 자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기업들이 많고 소규모 자본을 갖고 관광 수익이 좀 창출된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금 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선분양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뭐 일부 뭐 중국 자본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면 굉장히 테마시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관광 투자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냉정히 보면 숙박업 위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그 신화역사공원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테마시설이 들어오겠다 해서 함께 들어오는 관광업계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이 국장님도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JDC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시설과 호텔 시설을 같이 먼저 한 다음에 그 후순위로 콘도라든가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행정당국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 아까 우리 백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민과 투자 유치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다 앞으로. 도민들이 이게 제주도의 공공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투자 유치다라는 그런 선임감이 있어야지 이게 맨날 부동산 투기처럼 흘러서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 과연 행정당국이나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도민을 나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참여하는 업체 쪽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JDC 쪽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는 사업 변경 승인은 해주면서 조건부로 테마 시설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 아니면 호텔 이런 관광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콘도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강하게 이제 앞으로 권고해 나갈 것이고 이런 규모 있는 리조트 단지라든가 이런 테마 시설이 들어올 때는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선분양이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정책에 녹여내서 이건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그 예래 단지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헬스케어 타운이 아닙니까? 사업 본명이 그죠? 그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그런데 거기는 먼저 주거단지가 먼저 조성되고 있는 그 모양새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좀 그런 아까 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좀 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업체가 두 업체를 이걸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업체는 헬스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또 숙박하는 업체가 와서 우리는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체가 녹지가 들어오면서 여기 숙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업체는 또 자본이 없어서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헬스 없는 헬스케어 타운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가 그 헬스 쪽을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이쪽을 유치해 가지고 정상적인 헬스를 보강한다는 그런 게 이제 JDC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 뭐 승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원래 목적에 완전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인허가를 통해서 조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걸 잡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 저는 시정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헬스케어 타운 막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녹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최대의 국영 부동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제주도가 사업자 선정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신화약사공원도 최근에 이 도시계획이 통과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이 권고는 하지만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순위 이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어떤 대규모 그 사업 개발 관광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숙박 시설을 먼저 시설을 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히 권고는 하지만은 거기서 수용을 하기 어려운 조건. 그리고 그 테마 시설이라는 게 물론 뭐 이런 놀이 시설도 들어갑니다만은 카지노 시설도 지금 사업자는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제주도도 뭐 사업자가 지금 이 계획 내놓아봐야 안다라는 입장인 거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숙박시설 위주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이 들어갔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앞에 뭐 거기에 뭐 카지노는 없지만 저는 관광 그 공부를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복합 리조트인 경우에는 다양성 있는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만 가지고 적자가 생기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흑자도 만들고 이런 그 복합 구조를 가지고 복합 리조트 단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콘도가 먼저 뭐 이거 권고사항이니까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근데 한 2조 6천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이 행정당국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서도 투자 진행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숙박 시설의 콘도가 먼저가 아니고 반드시 이 테마 시설과 이 호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호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분양하는 콘도 여기서 하는 1900실 콘도를 먼저 하고 그걸 분양하면서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테마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우려를 저는 안 생기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물론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이거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도 또한 정책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우려 사항을 저희가 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문제점,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 선분양 후 개발, 이 콘도 중심의 사업 개발 방식이 갖는 그 또 다른 문제점 가운데 이 보통 지금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콘도 개발이 우리가 지금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콘도와는 다르게 지금 중국인들한테 개인한테 아파트처럼 분양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며칠 와서 살기 때문에 거의 좀 이렇게 유령 도시처럼 자칫 그 콘도, 대규모 콘도의 유동 인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장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우리가 본래 콘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1년에 300일 정도를 그 뭐 보름 동안 하는 20명의 그 고객들한테 가족 단위 고객들한테 분양을 하고 65일만 개별적인 수익 사업에 전념하도록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주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뭐 일반 호텔처럼 분양이 돼 있고 네.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른바 수익형 호텔, 개인 투자형 호텔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똑같지 않느냐. 심지어 서울에서는 오피스텔도 말하자면 호텔로 개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와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구제하면 이 부동산 투자 이민을 한 분들의 그 운영기관이 그 숙박시설의 운영기관이 거기에서 나온 수익 구조의 투명성, 과연 고객이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일반 객실처럼 말하자면 판매를 해서 거기에 수입을 올려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아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신경 쓴 나머지 그 외 운영에 관한 기법을 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숙박시설의 운영을 갖는 체인 호텔이 다국적인 해외 시장을 유치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동력이 됩니다. 중국. 우리는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이 투자 심사를 했을 때 운영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뒀느냐가 여태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팔고 갈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일괄 매각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가 됐다고 하면 이 투자자도 잘 살릴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계속 견인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이 중요했는데요. 여기에 도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과연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뭐 가격 질서를 좀 덤핑을 해서 뭐 혼란을 일으키시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 유명무실했던 숙박 요금의 숙박시설의 등급제, 요금제에 대한 것이 규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아무리 할인 요금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정 때문에 영세 중저가 호텔에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저가의 어떤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양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토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숙박시설 중심이 아니고 다양한 정말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관광 개발에 대안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면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숙박시설 중심이 아니고 정말 제주에 필요한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 개발 어떤 방식이 가능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한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백승주 수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보면 지금 제주 개발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주로 관광 사업 중심으로 됐거든요. 근데 다양성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도민으로서 각자 먹고 사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이런 그 언론기관에 계신 등등 이런 이 월급을 타는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 물론 이제 농업이 이용은 나름대로 특정적인 어떤 그
먹고 사는 일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단기간에 10년 안에만 고착될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제주 개발이 어떤 그 10년이니까 뭐 최소 단위로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뭐 100년까지 간다고 본다면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기존의 어떤 그 장점적이고 약간의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강화 방안에 대한 그 가시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영역에 있어서도 도로 돈이 집중 투자되는 뭐 그것은 뭐 도민 여러분이 아다시피 1차 계획이나 2차 계획을 보면 뭐 1차 계획의 경우도 약 29조 원의 그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고 2차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엄청난 금액에 소요되는 관광개발 중심으로만 고집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냐는 그런 생각을 늘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차 산업의 메가 자체도 약간은 좀 흐릿하지만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3차 산업의 경우도 우리가 소위 유락시설적인 관광 서비스 산업만이 3차 산업이 아니라 본다면 예컨대 지식 기반을 전제로 한 여기 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통해서 이런 그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의 경우도 문화 전통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관광 산업의 육성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화 역사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견이 아니냐. 좀 약간의 시간 찐득하게 기다려서 어떤 대안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 당국의 의지가 좀 앞으로는 좀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정책도 개발하고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좀 약간의 좀 단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관광 개발의 방향이 지나치게 숙박시설에 편중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구경실 본부장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어떤 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백 소장님께서 그 정책에 관광 이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 75%가 서비스 관광 산업입니다. 제주도민이 하고 있는 산업이.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문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자유치거든요, 이게. 우리가 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 쪽에서 또 많이 지원이 되고 관광산업은 순수하게 민자. 우리가 공공 지원은 관광정책과의 예산 편성하가 보면 180억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 쓰고 있는 게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측면을 우리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게 균형 발전을 할 거냐 불균형 발전 전략을 쓸 거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여기에서 공공재를 얻어서 또 부족한 기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이런 그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관광 상품 중에 우리가 뭐 신화역사공원에 이걸 좀 도드라지게 잘 해가지고 상품성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뭐 문화복합 리조트도 나올 수 있고 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용지는 많이 수평적 평면적 개발보다는 입체적으로 좀 한정시키면서 환경 영역을 우리가 최대한 가치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상품성을 만들어내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 정책 당국에도 필요한 거고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 관점을 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짧게 발언을 해 주시죠. 이용욱 사무국장께서는 이 숙박시설 중심에 편향된 이런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게 투자자들이 근본적으로 좀 이 제주도에 투자하면서 이런 입장을 좀 지금의 기존 입장들을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의 수익성만 보고 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투자의 최종 목적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의 어떤 가치
제주의 문화나 역사, 환경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제주도와 좀 공생하려는 이런 자세의 접근이 좀 필요한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작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자리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주도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가장 수익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제주도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좀 유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지역 자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장성수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뭐 올해 제주도가 제주관광 질적 성장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개발 총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인 관계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려면 제주도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이해 조정력이 각자의 것을 의견을 충분히 했다면 적정 수용량이 벌써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제주 항공 노선의 제약이라는 점이 우리가 관광체 이 공급 과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규모 야외 리조트 위락 개발을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가는 것을 좀 지양하고 우리가 도심 재개발에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주민 참여의 제공을 기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의 개발을 유도해야 될 것이고요. 당장의 이 숙박시설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이 투명성 이런 걸 갖춰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람직한 투자는 투자자도 안정적인 이윤을 얻고 동시에 주민들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와 주민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